자, 여러분,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의 주제는 세계 식량의 날입니다. 지난 10월 16일이 세계 식량의 날이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세계 식량의 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차입니다. 먼저 세계 식량의 날은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 세계 식량 위기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식량 위기에 처한 인류의 모습을 알아보고, 네 번째, 우리 모두가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 어떠한 식품 시스템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식량 위기와 빈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개인적 실천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계 식량의 날은 어떠한 이유로 정해졌을까요? 세계 식량의 날은 1945년 10월 16일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창설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텔레푸드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계 식량기구인 FAO는 무엇일까요?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유엔 소속으로 인류의 영양 상태 및 생활 수준의 향상, 식량의 생산 및 분배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 식량 안보 및 농촌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입니다. 1943년 5월 미국 핫스프링에서 연합국 44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던 식량농업회의에서 채택된 미국의 제안에 따라 1943년 7월 식량농업을 위한 유엔 임시위원회를 설립하고 농업, 임업, 어업 분야를 포괄하는 항구적인 국제기구의 설립이 논의된 결과 FAO 헌장이 제정되었습니다. 1945년 10월 동위원회에서 요구로 FAO 설립을 위한 연합국 총회가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되어 34개의 서명국이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 12월 최초의 유엔 상설 전문 기구로 FAO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FAO의 설립 목적은 헌장 서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가 국민의 영양 수준과 생활의 향상, 식량과 농업 생산물의 생산 분배 능률 증진, 농업 종사자의 생활 수준 향상, 그리고 이상의 목적 달성을 통한 세계 경제 발전에서의 기여입니다. 표기상 농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뿐 임업, 수산업을 포함하며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 영양 상태 개선, 농촌 지역 빈곤 해소 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국제농업개발기금, 아프리카 아시아 농촌개발기구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와 연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1963년 설립하며 식품 안정성, 농축산물 생산 교육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960년 기아로부터의 해방 캠페인, 1996년, 2002년, 2009년 세계 식량 정상회의 개최 등 인류 기아 퇴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억 명이 넘는 세계 기아 인구수를 줄이기 위하여 세계 식량 계획 등과 연계하여 식량 부족 국가에 식량 및 농업 생산 기술을 제공하고 국가 간 연계를 통해 세계 식량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텔레푸드 사업은 세계 식량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기아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약속한 각국 정상들이 결의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제의한 운동으로 FAO가 1997년부터 벌이고 있는 기아 퇴치 성금 모금 운동입니다. 방송, 콘서트 등을 통해 2,8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997년 이후 130개국에서 2,900여 개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모 특별 프로그램,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규격 마련, 긴급사태 대응 프로그램, 온라인 정보 보급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며 세계의 식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말하는 세계 식량의 날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8 billion people, one agri-food system. Conflict, climate change, slowdowns and downturns. Inequality, rising food prices. Are denying progress to many, limiting progress for us all. What affects one impacts many. Sustainability starts with equal opportunity. Equal opportunity for farmers, producers, and consumers, and care for the environment. Let's build a world with more and good quality food that is safe, nutritious, and affordable for all. Leave no one behind. 네, 이렇게 영상을 짧게 시청했는데, 그렇다면 FAO가 계속해서 식량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 세계 식량 위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식량 위기론의 국제사회 첫 등장은 2020년 3월 26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두되었습니다. FAO의 치동희 사무총장은 다양한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국내외에서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각국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2020년 3월 31일에는 FAO를 비롯한 WHO, WTO 등 세계의 주요 국제기구 사무총장이 공동 성명을 통해 세계적인 식량 부족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 식량 위기는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팬데믹 단계에 이르렀고 세계의 경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국경을 봉쇄하였으며 곡물 수출국들은 식량 확보를 위해 식량 반출을 제한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밀 생산 국가인 러시아는 주요 도시의 유통 매장에서 식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2020년 3월 20일 모든 곡물 수출을 일시 중단하는 곡물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주요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 역시 밀 수출을 제한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역시 밀을 비롯한 당근, 설탕, 감자를 모조리 수출 금지 대상에 올렸으며 세르비아는 핵심 수출 품목인 해바라기유의 해외 반출을 중단하였습니다. 세계 3위 수출국인 베트남은 3월 24일 쌀 수출량을 제한하였으며 캄보디아는 4월 5일 자국 내 식량 확보 차원에서 쌀과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는 팜유와 판박을, 태국은 자국 내 달걀의 국내 수요가 급증하자 달걀의 수출을 중단하였습니다. 불안해진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은 사재기에 나섰고 말레이시아 봉쇄령으로 식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싱가포르는 사재기가 벌어져 총리가 자제를 호소하였으며 소비되는 쌀의 대부분을 베트남과 태국 등 인근 국가에 의존하는 홍콩에서는 식료품 구입을 위한 소비자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의 식량 수입국들도 대규모로 곡물을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시작된 수출 금지 조치는 2020년 4월 중순까지 계속 늘어나 총 22개 국가에서 수출 금지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에서 2008년 식량 위기 때에는 20여 개 국가들이 곡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였는데 코로나19로 발생한 식량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O가 매달 발표하는 식량 가격 지수에 따르면 식량 가격 지수는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오름세를 보였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국제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이 식량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수입의 대부분을 식료품 비용으로 써야 하는 취약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 가격의 상승은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주춤하던 국제 곡물가의 상승세는 코로나19의 공포처럼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식량 위기를 방치한다면 과거 곡물 파동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던 시위와 폭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식량 위기와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2002년 식량 위기 보고서에 나온 내용 중 대표적인 원인 3가지는 기후변화, 전쟁, 그리고 코로나19였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대가 운영하는 비영리 농업 관측 기구인 지오글램은 우주와 항공 플랫폼에서 얻은 지구 관측 데이터를 이용해 전 세계 농업 작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지오글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옥수수와 쌀의 작황 전망은 양호합니다. 반면 밀과 콩은 주요 생산국에서 기후변화와 전쟁 등의 이유로 작황의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밀과 콩의 작황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가뭄입니다. 밀 주요 생산지인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역대 최대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이어 밀 생산량 2위를 차지하는 중국도 작황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홍수로 2020년에 이어 지난해 7월 중국 허난성에서는 3일 동안 연평균 강수량에 근접하는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당시 농지 21만 5천 헥타르가 침수되며 밀 파종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콩의 경우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의 가뭄이 가장 큰 우려 요소입니다. 지난해 브라질의 곡창지대인 중서부와 남부, 남동부에서 9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가뭄이 발생하면서 곡물의 작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브라질 국립통계원은 작물 생산량이 1에서 2%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은 세계 식량 위기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데이터는 전쟁도 식량 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기준 우크라이나 일대의 정규 식생지수인 NDVI는 대부분 작황에 부정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2년 전인 2020년 3월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지만 달라진 것은 올해 2월 본격화된 러시아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4월 우크라이나 농작물 데이터는 현재 자라고 있는 겨울 밀의 생장률을 의미하며 정규 식생지수인 NDVI를 고려하면 4월 우크라이나 겨울 밀의 생장률은 2년 전과 비교해 한참 떨어졌습니다. 겨울 밀은 가을 또는 겨울에 파종해 이듬해 여름에 수확합니다. 생장률이 좋았다면 겨울밀 수확이 마치 단비처럼 느껴졌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재 밀 대란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4, 5월에 심는 봄밀과 옥수수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올해 봄 곡물 파동은 70만 헥타르에 그칠 전망입니다. 예정된 1,500만 헥타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로만 레슈찬코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은 특히 옥수수 파종 면적이 많이 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한 이후 곡창지대가 폭격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아까 설명했듯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작물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주요한 세 가지 원인들 외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4개의 회사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점 또한 세계 식량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는 인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칩니다. 식량 위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기 위해 FAO에서 만든 세계 식량 위기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acceleration of already high food, fertilizer and fuel prices has triggered a global crisis that could drive millions more into extreme poverty, magnifying hunger and malnutrition, while threatening to raise the global humanitarian caseload to new highs and erase hard-won development gains. Food pricing is our number one problem right now as a result of all this perfect storm for 2022. But 2023, it very well will be a food availability problem. What's the one thing that we all have in common? It's food. We need it, we enjoy it, and it brings us together. But right now, accessing affordable and nutritious food is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around the world. We've found ourselves living in a global food crisis. Millions upon millions of people, in fact, 345 million people today are suffering from hunger at a crisis level. Since early 2022, we at WFP already warned that this would be a year of unprecedented hunger. The pandemic's economic consequences play a huge part in hunger rising to unprecedented levels. At the same time, climate shocks continue to destroy lives, crops, and livelihoods, and undermine people's ability to feed themselves. Meanwhile, conflict keeps waging war on everyday life. As the biggest driver of hunger, currently 60% of the world's hungry live in areas afflicted by violence. In Ukraine, the war has transformed what was the breadbasket of the world into a major humanitarian aid recipient. Before the war began, Ukraine produced enough food to feed 400 million people per year. But when the war started, Ukraine's food exports all but stopped, trapping corn and wheat inside the country. You know what is really interesting is that our markets for exporting food are highly concentrated. What that means is that less than 10 countries export 80-90% of total exports of crops like wheat, corn, rice, soybean. So when any shock happens to one of these 10 countries or less, we see a disproportionate effect around the world. It's likely you're already feeling the impact of the crisis, whether that's seeing higher food prices during your weekly shop or finding limited supplies in the supermarket. Before the war in Ukraine started, prices of food commodities were already at a 10-year high. Prices of fuel commodities were already at a 7-year high. And now on top of that, because of the war, things were not moving as they were supposed to out of the Black Sea. And this is troublesome, not only for the poor countries, but also for rich countries. Look at the United States, 8.5% inflation hasn't happened in decades. Look at UK, 10.1%. So if our advanced economies are suffering as they are, what to talk of poor net food and fuel importing countries? When it comes to the world's most vulnerable, the cost of the global food crisis will be counted in lives lost. Almost every country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 have been hard hit by the war in Ukraine. This is a region that's highly dependent on food imports, and especially on the imports of grain from Ukraine and from Russia. 30% and more of the grain that comes to this region comes from Ukraine and Russia because of the geographical proximity. There are many countries in the region who have had a big burden in terms of food prices because of the conflict in Ukraine. To give you an example, a country like Syria
food prices have increased by 37% from February till April, and that's since the onset of the conflict. Even before the global food crisis, some families were already living on the edge. ما كانت ظروفنا هيك أبداً. كنت أعمل مكبوس، كنت أعمل زيتون، كانت الأسعار معقولة يعني. الوضع أسوأ لأنه الأسعار كل ما عم ترتفع. يعني ربطة الخبز اللي هي ربطة خبز الشيء الأساسي بالبيت سعرها تغير. هلا كتير شغلات نحن حارمين حالنا منها، مثلا الفواكه ممنوعة، تفتحي بالرادي فاضي مصفر. هلا ليجي صغير من المدرسة نتغدى وراحت للمساء ليجي بيو من الشغل لحتى نتعشى، وجبتين بنها. The global food crisis we're facing is being worsened by the energy crisis and the fertilizer crisis that are also occurring, leaving millions of people at risk of hunger and unable to afford a basic meal. What we don't want for sure is that today's affordability crisis turns into or becomes tomorrow's availability crisis. What I mean by that is that today, if you have money, you can buy food. But if you don't sort out a few things right now, tomorrow, even if you have money, it won't be enough to buy food. What are those things to sort out?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 next agricultural season is a good one. That requires agricultural inputs, especially fertilizer. And if that doesn't happen, our affordability crisis, which is bad enough as we can see around the world, turns into an availability crisis, meaning that food will be even less affordable for millions upon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I like to say that when WFP is setting records, that doesn't sound great for the world. In 2020, we assisted about 116 million people. In 2021, we assisted about 128 million people. That's the highest in our 60-year history. And guess what? This year, we're planning to assist between 140 to 150 million people. But in order for that to happen, WFP needs funding because we are voluntarily funded. And two, we always need access. And when we have both of them, we can do the job. Right now, WFP's response focuses on three key things: providing emergency food and cash assistance and nutrition support to prevent millions from dying of hunger, supporting national social protection systems, and strengthening food systems. It's clear we all need to work together and fast in the face of today's global food crisis. 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해 눈으로 보며 더욱 실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유엔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픔 없이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이 문구는 유엔이 2030년까지 달성하자고 제시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는 분쟁, 기후위기, 재난, 구조적 빈곤과 불평등으로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여기 7가지 제언들이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7가지 제언들은 네이처에서 제안하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환경을 고려하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굶주림을 끝내고 식습관을 개선하자. 두 번째는 위험 없는 안정적인 식량 시스템을 마련하자. 세 번째는 식량 수급에서 평등과 권리를 보호하자. 네 번째는 생명과학을 발전시켜 나가자. 다섯 번째는 천연 자원을 보호하자. 여섯 번째는 농업 외에 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 일곱 번째는 식량 생산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자입니다. 이렇게 식량 생산은 농업, 보건, 기후과학, 인공지능, 디지털 과학, 정치, 경제학 등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여기 7가지 제언들은 식량 생산과 연결되어 우리의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단서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식량의 날, 식량 위기, 그리고 다양한 세계의 노력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세계 식량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식량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량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환경 또한 식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는 식품 생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식품의 3분의 1은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폐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곤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식량과 환경의 관계에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컬 푸드 이용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식량을 섭취하면 운송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아까 말했듯 음식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식량 자원 낭비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천은 FAO가 제안하는 실천으로 식물 길러먹기입니다. 직접 식물을 길러 먹으며 식량의 소중함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3가지 실천만으로도 세계 식량 위기를 돕는 것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3가지 실천을 하며 세계의 식량 위기를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